생쥐와 인간 다시 2. 존 스타인백 지음, 정영목 옮김. 창으로 밝은 저녁별이 들이쳤지만 합숙소 안쪽은 어둑어둑했다. 열린 문으로 말굽새 던지기 놀이를 하는 곳에서 나는 쿵 소리와 이따금씩 쨍그랑 거리는 소리, 가끔씩 칭찬하거나 조롱하면서 떠들어대는 왁자지껄한 말소리 등이 들려왔다. 슬림과 조지가 어둠침침한 합숙소로 함께 들어왔다. 슬림이 카드 탁자 위로 손을 뻗더니 양철갓을 씌운 전등불을 켰다. 곧 탁자 위는 빛으로 환해졌지만 꽃갈 모양의 갓은 빛을 아래쪽으로만 환하게 쏟아부어 구석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슬림이 상자에 앉자 조지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슬림이 말했다. 뭐 별거 아니야. 어차피 대부분 물에 빠뜨려 죽여야 했을 테니까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반장님한테야 별일 아닐지 모르지만 그 친구한테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맙소사, 그 친구를 어떻게 여기에 와서 자기 할지 모르겠네요. 강아지들하고 마구간에서 자고 싶어 할 거예요. 아예 강아지들하고 상자 안에 들어가 자려는 걸 막으려면 고생개나 해야 할 겁니다. 뭐 별거 아니야. 슬림이 다시 말했다. 참, 그 친구 말이야. 정말 자네 말이 맞더군. 똑똑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런 일꾼은 처음 보네. 옆에서 같이 보리일을 하던 사람을 죽일 뻔했자는가. 아무도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거야. 정말이지 그렇게 힘 좋은 친구는 처음 봤네. 조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레니한테 뭐든 시켜만 보세요. 머리 쓰는 일만 아니면 그냥 해낼 겁니다. 혼자 뭘 생각해낼 수는 없지만 시키는 건 뭐든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말굽새가 쇠 말뚝에 쨍그랑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이어 작게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슬림은 빛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약간 뒤로 물러나 앉았다. 자네하고 그 친구가 함께 다니다니 이상한 일이야? 그것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지 않겠냐는 슬림의 은근한 권유나 다름없었다. 조지가 방어하듯 따져 물었다. 그게 뭐가 이상하단 겁니까? 글쎄, 모르겠어. 일단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나? 두 사람이 함께 돌아다니는 건 본 적 없네. 자네도 일꾼들이 어떤지 알잖나? 그냥 들어와서 침대를 차지하고는 한 달 일하다가 그만두고 혼자 훌쩍 떠나 버리잖나? 아무한테도 신경을 쓰지 않지. 그런데 그런 정신 나간 친구랑 자네처럼 영리하고 작은 친구가 함께 돌아다닌다니 재미있지 뭔가? 그 친구는 정신 나간 놈이 아닙니다. 그냥 우라지게 둔한 것뿐이지. 미치진 않았다고요. 또 사실 나도 별로 똑똑한 놈은 아니지요. 똑똑한 놈이 고작 숙식 제공에 $50만 받고 보리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똑똑하거나 조금이라도 약삭빠르다면 작더라도 내 땅을 가질 겁니다. 거기다 내 밭을 일구겠지요. 이렇게 일은 일대로 다 하면서 땅에서 나는 건 한 톨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조지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야기하고 싶었다. 슬림은 더 하라고도 그만하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듣기만 할 뿐이었다. 별로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 친구와 내가 함께 다니는 거는요. 조지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레니하고 나는 둘 다 5번 출신입니다. 난 그 친구네 클라라 숙모와 아는 사이였죠. 그분은 저 친구를 아기 때부터 데려가 길렀어요. 클라라 숙모가 돌아가시자 레니는 그냥 나를 따라다니며 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좀 지내다 보니 서로 익숙해진 셈이고요. 음. 슬림을 건너다 본 조지는 신처럼 차분한 그의 눈길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상하죠? 그 친구를 정말 많이 갖고 놀았는데 너무 둔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니까 짓궂게 장난도 많이 쳤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너무 멍청해서 자기를 갖고 노는 건지도 몰랐지요. 나야 재미있었습니다. 그 친구 옆에 있으면 연병알 내가 똑똑해 보였으니까요. 그 친구는 내가 하라는 대로 뭐든 다 했습니다. 절벽에서도 그대로 걸으라면 그대로 걸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좀 있으니까
그게 별로 재미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 친구가 그걸 갖고 화를 내지도 않았고요. 내가 연락에 두들겨 팬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맨손으로 내 몸의 뼈를 다 부스러뜨릴 수 있으면서도 나한테 손가락 하나 댄 적 없지요. 조지의 목소리가 고백조를 띠기 시작했다. 왜 내가 그 짓을 그만두게 됐는지 아세요? 어느 날 우리 일행 몇 명이 세크라멘토 강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주 잘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레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뛰어들어! 레니는 뛰어들었습니다.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연병할 레니가 물에 빠져 죽으려는 걸 간신히 구해냈습니다. 그런데도 레니는 내가 건져준 걸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뛰어들라고 한 건 다 잊고서요. 뭐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좋은 사람이로군. 꼭 똑똑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가끔은 그 반대라는 생각도 들어. 정말 똑똑한 사람을 보라고. 좋은 사람인 경우는 정말 드물지. 조지는 흩어진 카드를 모으더니 솔리테어 패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밖에서 말급새가 땅바닥에 철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저녁볕이 네모난 창을 여전히 밝게 비추고 있었다. 조지가 말했다. 나한테는 가족이 없습니다. 혼자 이 농장, 저 농장 떠도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죠. 그건 좋지 않더군요. 아무 재미없이 지내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속이 꼬이게 돼요. 걸핏하면 싸우고 싶어 하고요. 슬림도 맞장구를 쳤다. 그래, 속이 꼬이지. 그러다 보니 아무하고도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해. 물론 레니는 연병 귀찮을 때가 많지요. 하지만 같이 다니다 보니 익숙해져 버렸고 이제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꼬이지 않았어. 레니는 전혀 꼬이지 않았더군. 물론 꼬이지 않았죠. 하지만 연병 너무 멍청해서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위대에서도 그랬고요. 조지는 말을 끊었다. 카드를 뒤집다 말고 동작을 멈추었다. 갑자기 깜짝 놀란 표정으로 슬림을 살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죠? 슬림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레니가 위대에서 무슨 짓을 했나? 말하지 않을 거죠? 물론 하지 않겠죠? 슬림이 다시 물었다. 레니가 위대에서 무슨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빨간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가 레니의 눈에 띄었답니다. 레니는 멍청한 놈이라서 마음에 들면 뭐든지 만지고 싶어 해요. 쓰다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빨간 드레스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더니 아가씨가 꽥 비명을 지른 겁니다. 그 바람에 마냥 옷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 아가씨는 계속 꽥꽥 비명을 질렀죠. 그때까지도 레니는 너무 겁에 질려서 그냥 그걸 붙들고 있자는 생각밖에 못했던 거예요. 나는 손을 놓으라고 담장 말뚝으로 레니 머리를 갈겼지요. 하지만 레니는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드레스를 쥔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 힘은 지랄맞게 세잖아요. 슬림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고 깜빡이지도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조지는 조심스럽게 솔리테어 패를 일렬로 쭉 늘어놓았다. 글쎄 그 여자가 토끼처럼 집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경찰에 강간당했다고 신고해 버렸답니다. 그러자 위대 남자들이 때로 몰려와 레니를 손보겠다고 나섰죠. 우리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관계용 도랑의 물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머리만 물 밖에 내놓고 있었는데 그나마 도랑가에 자라난 풀 속에 처박고 있어야 했지요. 그러다가 밤에 거기서 도망 나온 겁니다. 슬림은 잠시 묵묵히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를 해치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럼요. 그 아가씨는 그냥 겁먹은 것뿐입니다. 레니가 나를 붙들면 나라도 겁먹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레니는 그냥 빨간 드레스를 만져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하루 종일 강아지를 쓰다듬고 싶어하는 것처럼요. 레니는 꼬이지 않았어. 나는 꼬인 녀석들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네. 안 꼬였고 말고요. 게다가 그 친구는 내가 시키는 거면 연병 뭐든. 레니가 문으로 들어왔다. 어깨에 파란 청 재킷을
망토처럼 걸치고 심하게 웅크린 자세로 걸어왔다. 조지가 말했다. 여 레니, 강아지는 마음에 들어? 레니가 숨죽여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갈색 얼룩 강아지야. 그는 바로 침대로 가더니 누워서 벽을 바라본 채 두 무릎을 끌어당겼다. 조지는 천천히 카드를 내려놓고는 날카롭게 외쳤다. 레니! 왜 그래 조지? 강아지를 여기 데려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무슨 강아지? 나 강아지 없어. 조지가 얼른 레니에게 가서 어깨를 움켜쥐고 돌아눕게 했다. 조지는 손을 뻗어 레니가 배에 바싹 붙여 감추고 있던 아주 작은 강아지를 집어들었다. 레니는 얼른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이리 줘, 조지. 조지가 말했다. 당장 일어나서 이 강아지를 계집에 두고 와. 얘는 자기 엄마하고 자야 해. 얘를 죽이고 싶어? 바로 어젯밤에 태어난 새끼를 빼내오다니. 당장 두고 와. 아니면 슬림한테 이 강아지 너한테 주지 말라고 할 거야. 레니는 애원하듯이 두 손을 내밀었다. 이리 줘, 조지. 갖다 놓을게. 해치려던 게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냥 좀 쓰다듬고 싶어서. 조지는 강아지를 레니에게 건네주었다. 좋아, 얼른 갖다 놓고 와. 그리고 다시는 데려오지 마. 그러다 죽인다고. 내가 제일 잘하는 짓이잖아. 레니는 황급히 방에서 나갔다. 슬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문 밖으로 나가는 레니를 차분한 눈으로 좇을 뿐이었다. 슬림이 말했다. 맙소사, 꼭 아이 같군. 안 그런가? 그래요. 꼭 아이 같죠. 아기력은 없습니다. 아이처럼요. 힘이 아주 세다는 것 말고는. 틀림없이 오늘 밤엔 여기서 자지 않을 겁니다. 마구간의 강아지 상자 옆에서 잘 겁니다. 뭐 그러라고 하지요. 거기 있는다고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날이 거의 저물었다. 자벽부 캔디가 들어오더니 자기 침대로 갔다. 늙은 개가 안간힘을 쓰며 뒤따라 들어왔다. 여 슬림, 조지, 둘 다 말급새 놀이는 안 했나 봐? 매일 밤 하고 싶지는 않소. 슬림이 말하자 캔디가 다시 물었다. 혹시 둘 중에 위스키 좀 가진 사람 없나? 배가 아파서 말이야. 슬림이 말했다. 없는데 있으면 내가 마시지. 나야 배는 안 아프지만. 배가 심하게 아프구먼. 그 빌어먹을 무 때문인가 봐. 먹기 전부터 그럴 것 같더만. 덩치 큰 칼슨이 어두워지는 마당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맞은편으로 가더니 두 번째 등을 켜며 투덜거렸다. 지옥도 여기보다 밝겠다. 참나, 그 검둥이 말급새 하나는 잘 던지대? 슬림이 말했다. 아주 잘 던지지. 정말 그래. 다른 사람한테 이길 기회를 주지 않아. 칼스는 말을 멈추더니 허공에 대고 코를 킁킁거렸다. 그는 계속 코를 킁킁거리더니 마침내 늙은 개를 내려다 보았다. 맙소사, 저놈에게 냄새 정말 더럽네. 좀 데리고 나가쇼, 캔디. 저 개처럼 냄새 심한 놈은 처음이야. 썩 데리고 나가쇼. 캔디는 몸을 굴려 침대 가장자리로 갔다. 팔을 뻗어 늙은 개를 토닥거리더니 사과하는 투로 말했다. 하도 오래 같이 있어서 난 아무 냄새도 못 맡겠는걸. 어쨌든 나는 저놈이 여기 있는 걸 견딜 수가 없어. 개가 나가고 난 뒤에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니까. 칼스는 무거운 다리를 움직여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개를 굽어보았다. 이빨도 없군. 게다가 류머티즘 때문에 몸도 뻣뻣해. 이 개는 영감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소. 살아봐야 개한테도 좋을 게 없고. 왜 쏴서 보내버리지 않는 거요, 캔디? 노인은 불편한 듯 몸을 틀었다. 노인이 당당하게 말했다. 이런 젠장, 난 얘를 아주 오래 데리고 있었어. 새끼부터 데리고 있었다고. 얘와 함께 양을 몰았어. 지금 이 개를 보면 상상도 못하겠지만. 연병, 얘는 내가 본 최고의 양치기 개였다고. 조지가 말을 돌리려 했다. 위대에서 어떤 사람이 양을 칠 줄 아는 에어데일 테리어, 원산지가 영국이며 몸집이 큰 애완견 품종을 데리고 있는 걸 봤는데 그 개는 다른 개들한테서 양치는 걸 배웠다더군요. 칼스는 넘어가지 않았다. 이봐요, 캔디.
이 늙은 개는 살아봤자 그저 괴로울 뿐이라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뒤통수를 제대로 쏘면. 칼스는 몸을 기울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로 저기 말이야. 그럼 걔는 뭐에 맞은지도 모를 거요. 캔디는 서글픈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안 돼. 난 그럴 수 없어. 너무 오래 함께 있었어. 칼슨이 고집을 부렸다. 이 개는 사는 낙도 없다고요. 게다가 죽어라 냄새만 풍기고. 이렇게 하자고. 내가 대신 쏴드리지. 그럼 당신 손으로 안 해도 되잖소. 캔디는 두 다리를 침대에서 내리고는 허옇게 센 뻣뻣한 구렛나룻을 초조하게 벅벅 긁어댔다. 그러고는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얘한테 너무 길들여졌어. 새끼 때부터 데리고 있었거든. 거참 살려두는 게 걔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보쇼, 슬림의 암캐가 막 새끼를 낳았잖아요. 슬림이 틀림없이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게 해줄 거요. 안 그래 슬림? 슬림은 차분한 눈으로 늙은 개를 살피고 있었다. 그럼 원한다면 한 마리 가져도 좋소. 슬림은 말을 하려고 몸을 털고 일어나 앉았다. 갈슨의 말이 옳아요, 캔디. 걔한테도 좋을 게 없어. 나라도 늙어서 절뚝거리고 다니면 누가 날 쏴줬으면 좋겠는걸? 캔디는 무력한 표정으로 슬림을 보았다. 슬림의 의견은 곧 법이었기 때문이었다. 아플지도 모르잖아. 얘를 돌보는 건 나한테는 문제가 안 돼. 캔디의 말에 칼슨이 대꾸했다. 내가 쏘면 걔는 아무것도 못 느낄 거라니까. 총을 바로 여기에 갖다 댈 거요. 바로 뒤통수에. 그럼 걔가 미동도 없이 갈 거요. 칼스는 발가락으로 걔 뒤통수를 가리켰다. 캔디는 도와달라는 듯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밖은 이제 깜깜했다. 젊은 일꾼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곡물 자루를 운반하듯 구부정한 어깨를 앞으로 숙인 채 뒤꿈치를 디디며 무겁게 걸었다. 젊은이는 침대로 가더니 모자를 벗어 선반에 얹었다. 그런 다음 선반에서 싸구려 잡지를 집어들고 탁자 위에 불에 비추며 물었다. 이걸 보여줬던가요, 슬림? 뭘 보여줘? 젊은이는 잡지 뒤쪽을 펼치더니 탁자에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로 이거요. 한번 읽어보세요. 슬림이 허리를 굽혔다. 어서요.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슬림이 느릿느릿 읽어 나갔다. 편집자에게 이 잡지를 6년 동안 구독했는데 이 잡지가 시장에 나온 것들 가운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랜드의 이야기가 마음에 듭니다. 아주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흑기사 같은 이야기를 더 실어주십시오. 나는 편지를 자주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이 잡지가 내가 돈을 주고 산 잡지 가운데 최고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슬림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대체 이걸 왜 읽으라는 거지? 휘트가 다그쳤다. 맨 밑에 이름을 읽어보세요. 어서요. 슬림이 마저 읽었다. 성공을 빌며 윌리엄 테너. 슬림은 다시 휘트를 흘끔 쳐다보았다. 도대체 이걸 왜 읽으라는 거야? 휘트는 근엄한 동작으로 잡지를 덮었다. 빌 테너 기억 안 나요? 석 달 전쯤 여기서 일했는데. 슬림은 기억을 더듬었다. 조그만 친구, 경운기를 몰던. 휘트가 소리쳤다. 맞아요. 바로 그 친구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편지를 썼다는 건가? 분명해요. 어느 날 빌하고 내가 여기 숙소에 있을 때였는데 빌은 막 날아온 이 잡지를 갖고 있었죠. 잡지를 펼쳐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 실어졌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안 실렸죠. 빌은 이러더군요. 혹시 나중에 실어줄지도 모르지.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실렸잖아요. 슬림이 말했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군. 제대로 실렸어. 조지가 잡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좀 봅시다. 휘트는 다시 그 페이지를 펼쳤지만 잡지를 건네주지는 않았다. 집게 손가락으로 편지를 가리켜 보일 따름이었다. 그런 다음 잡지를 자신의 상자 선반 안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빌이 봤는지 모르겠군. 빌하고 나는 저쪽 콩밭에서 일했는데 둘 다 경운기를 몰았죠.
빌은 아주 괜찮은 녀석이었어요. 칼스는 대화에 끼려 하지 않았다. 계속 늙은 개만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캔디는 불안한 얼굴로 칼슨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칼슨이 말했다. 그러라고만 하면 내가 이 늙은 녀석이 당장 괴로움에서 벗어나 모든 걸 잊게 해주겠소. 이 녀석한테는 낙이랄 게 아무것도 없어.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 캔디가 희망을 품고는 말했다. 자네한테는 총이 없잖아. 없기는 왜 없어. 루거. 1898년 오스트리아의 G 루거가 발명한 권총. 한 자루가 있다고 전혀 아프지 않을 거야. 캔디가 말했다. 내일 한번 보세나. 내일까지 기다리자고. 그래야 할 이유가 있나? 칼스는 자기 침대 밑에서 가방을 끄집어내 루거를 빼들었다. 끝내버립시다. 저 녀석이 이 안에서 악취를 풍기니 잘 수가 없잖아. 칼스는 권총을 바지 뒷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캔디는 오랫동안 슬림의 표정을 살피며 상황이 바뀔 만한 조짐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슬림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 마침내 캔디가 낙심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네. 데려가. 그는 개 쪽을 전혀 바라보지 않았다. 침대에 벌렁 누워 양팔로 팔 베개를 하고 천장을 물끄러미 올려다볼 뿐이었다. 칼슨이 호주머니에서 가는 가죽끈을 꺼냈다. 그는 허리를 숙이더니 끈으로 개의 목을 묶었다. 캔디 말고는 모두가 칼슨의 행동을 주시했다. 가자 얘야. 착하지? 칼슨이 다정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캔디에게 변명하듯 말했다. 아무것도 못 느낄 거요. 캔디는 대답도 없이 꿈쩍 않고 있었다. 칼슨은 끈을 잡아당겼다. 자, 가자 얘야. 늙은 개는 천천히 힘겹게 일어서더니 칼슨이 살며시 잡아끄는 대로 따라갔다. 칼슨, 슬림이 물었다. 응? 어떻게 하는지 알지? 무슨 소리야? 삽을 가져가. 슬림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아, 물론이지. 알았어. 칼스는 개를 끌고 바깥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조지는 문까지 따라가서 문을 닫고 빗장을 살며시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캔디는 뻣뻣하게 누워 천장만 보고 있었다. 슬림이 큰 소리로 말했다. 선두를 맡은 노새 한 마리가 발굽을 다쳤어. 가서 타르를 발라줘야겠어. 슬림의 목소리는 서서히 잦아들었다. 밖은 조용했다. 칼슨의 발소리가 희미해졌다. 숙소 안에 밤의 정적이 스며들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조지가 낄낄 웃으며 말했다. 레니는 밖에 마구간에서 강아지와 함께 있겠네요. 강아지가 생겼으니 들어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슬림이 말했다. 캔디, 강아지들 가운데 아무거나 원하는 놈으로 가져도 되네. 캔디는 대답하지 않았다. 숙소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밤의 어둠에서 새어나온 정적이 방 안으로 침범해 온 것이었다. 조지가 입을 뗐다. 유커, 미국 호주 등지에서 즐겨하는 카드놀이 할 사람 있습니까? 휘트가 나섰다. 나랑 몇 판 합시다. 그들은 불빛 아래에 놓인 탁자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조지는 카드를 섞지 않았다. 그는 손에 쥔 카드 뭉치의 가장자리를 초조하게 훑어댔다. 차르르 하는 소리에 방 안의 시선이 모두 카드로 쏠리자 조지는 손을 멈췄다. 다시 방에 정적이 깔렸다. 1분이 지났다. 다시 1분이 지났다. 캔디는 가만히 누워 천장만 보고 있었다. 슬림은 잠시 캔디를 보다가 자기 두 손을 내려다보더니 한 손을 다른 손 위에 내려놓고 잠자코 있었다. 마루 아래에서 작게 나무를 깎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캔디만 계속 천장을 보고 있었다. 조지가 말했다. 저 밑에 쥐가 있는 것 같은데 덫을 하나 놔야겠어. 휘트가 불쑥 내뱉었다. 도대체 칼스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패나 돌리지 그래요? 이러다가는 한 판도 못하겠네. 조지는 카드를 단단히 모아쥐고 뒷면을 살폈다. 다시 방 안에 정적이 깔렸다.
멀리서 한 차례 총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얼른 노인을 보았다. 머리들이 모두 노인 쪽으로 돌아갔다. 한동안 노인은 천장만 계속 바라보았다. 이윽고 천천히 돌아 눕더니 벽을 바라보며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다. 조지는 시끄럽게 카드를 섞더니 패를 돌렸다. 휘트가 점수판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더니 계산을 시작하려고 상가지들을 출발점으로 옮겼다. 휘트가 말했다. 형씨들은 여기에 정말로 일을 하러 온 모양이군. 조지가 물었다. 무슨 소리요? 휘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형씨들은 금요일에 왔다 이겁니다. 일요일까지 일할 날이 이틀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조지의 말에 휘트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큰 농장을 자주 돌아다녀 보면 알 수 있죠. 그저 농장을 구경만 하러 오는 사람들은 토요일 오후에 오거든요. 토요일에 저녁을 먹고 일요일에 새끼를 먹은 다음 월요일 아침까지 얻어먹고 손 하나 까딱 않고 가버리는 거지. 하지만 형씨들은 금요일 낮에 일을 하러 왔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몰라도 어쨌든 하루 반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지. 조지는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휘트를 보았다. 우린 한동안 여기 있을 거요. 나하고 레니는 돈을 좀 모을 생각이요.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마구간 지기가 머리를 들이밀었다. 흑인의 갸름한 얼굴이 보였다.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에 주름이 팼고 눈빛에서는 인내심이 드러났다. 슬림 씨, 슬림이 늙은 캔디에게서 눈을 돌렸다. 응? 아, 크록스록은 무슨 일인가? 노새 발 때문에 타르를 덮여 놓으라고 하셨잖아요. 덮여 놨습니다. 아, 그래. 바로 나가서 바르지. 제가 해도 됩니다. 슬림이 일어섰다. 아니야, 내가 직접 하겠네. 크룩스가 말했다. 슬림 씨, 응? 새로 온 덩치 큰 사람이 마구간에서 슬림 씨 강아지들을 만지작거리는데요. 뭐 해치지는 않을 걸세. 그 친구한테 한 마리를 줬네. 그냥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강아지들을 계집에서 꺼내서 만지고 있어요. 그럼 좋지 않거든요. 해치지는 않겠지. 지금 나가겠네. 조지가 고개를 들었다. 아, 그 미친놈이 너무 까불면 쫓아 버리십시오, 슬림. 슬림은 마구간 제기를 따라 방에서 나갔다. 조지는 패를 나누었고 휘트는 카드를 집어 살피더니 이렇게 물었다. 새로 온 애 봤어요? 무슨 애? 조지가 되물었다. 거 컬리 마누라 말이에요. 응, 봤지. 정말 귀엽지 않아요? 자세히 못 봤는데. 휘트가 근사한 동작으로 패를 내려놓았다. 거 눈 크게 뜨고 어슬렁거려 봐요. 자주 보게 될 테니. 아무것도 감추는 게 없거든. 그런 여자는 처음 봤어. 걸핏하면 누구한테나 한눈을 팔아. 심지어 마구간지기한테도 그런다니까. 도대체 무슨 수작인지 모르겠어. 조지가 심드렁하게 물었다. 그 여자가 여기 온 뒤로 무슨 문제 없었어? 휘트는 카드에 관심이 없는 것이 분명했다. 휘트는 자기 패를 내려놓았고 조지는 그것을 거두어들여 천천히 솔리테어 패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7장, 그 다음엔 6장, 그 다음엔 5장. 휘트가 말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없었어요. 아직은요. 컬리가 팬티에 말벌이 들어간 것처럼 안달이지만 지금까지는 그게 다예요. 하여간 그 여자는 남자들이 있는 곳마다 나타나요. 컬리를 찾거나 아니면 뭘 두고 갔는데 찾으러 왔대. 남자들한테서 떨어져 있지를 못하나 봐. 그러니 컬리가 바지 속에 개미들이 기어 다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지. 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없었어요. 조지가 말했다. 그 여자 때문에 지저분한 일이 생길 거야. 아주 지저분한 일이 생기고 말 거라고. 그 여자는 감방 미끼야. 물었다 하면 바로 감옥행이지. 그 컬리란 작자도 괴롭게 생겼어. 사실 남자들이 잔뜩 있는 농장은 젊은 여자한테 적당한 곳이 아니지. 특히 그런 야한 여자한테는. 휘트가 말했다. 생각 있으면 내일 밤에 우리하고 같이 읍내에 나가죠. 왜? 뭐하러? 뭐 그냥 늘 하는 거죠. 우린 늘 수진의 가게로 가요. 아주 괜찮은 집이죠. 수진은 아주 웃겨요. 늘 농담을 하죠.
지난 토요일 밤에는 우리가 현관으로 다가가니까 문을 활짝 열고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옷 입어라 얘들아. 보안관 나리들이 오셨다." 수지는 절대 지저분한 소리는 안 하죠. 거기엔 여자가 5명 있어요. 돈은 얼마나 듭니까? 2달러 50센트요. 한 잔 하는 데는 25센트고 의자도 아주 좋아요. 자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의자에 앉아 두세 잔 마시며 하루 종일 있다 와도 되고. 그래도 수지는 아무 소리 안 하죠. 자고 가지 않는다고 다그치거나 내쫓지 않아요. 한번 가봐야겠군요. 그래요. 따라와요. 아주 재미있다니까. 수지는 농담을 잘해요. 한 번은 이런 말도 했어요. 바닥에 넝마 같은 깔개를 깔아놓고 축음기에 큐피 인형, 20세기 초에 제작되던 벌거벗은 갓난아이 모양의 인형, 등잔을 올려놓고 유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클라라를 두고 하는 말이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나는 남자들이 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집 애들은 깨끗해요. 위스키에 물을 타지도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큐피 인형 등잔을 보다가 불에 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다들 알죠? 이 근처에 큐피 인형 등잔 좋아하다 다리 벌리고 엉거주춤 걷는 사람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라라가 다른 가게를 하는 모양이로군요. 조지가 물었다. 그렇죠. 우리는 거긴 절대 안 가요. 거기는 한잔 하는데 35센트나 해요. 게다가 클라라는 농담도 할 줄 몰라요. 하지만 수진의 가게는 깨끗한 데다 의자도 좋지. 게다가 유색인들은 받지 않아요. 나하고 레니는 돈을 좀 모을 생각이요. 한번 가서 한잔할 생각은 있지만 2달러 50센트를 낼 생각은 없어. 남자랑 가끔 재미도 봐야잖아요. 문이 열리더니 레니와 칼슨이 함께 들어왔다. 레니는 침대로 살금살금 가다가 앉으며 주의를 끌지 않으려 했다. 칼슨은 침대 밑으로 손을 넣어 가방을 꺼냈다. 캔디가 있는 쪽은 쳐다보지 않았다. 캔디는 여전히 벽을 보고 있었다. 칼슨은 가방에서 작은 총구 수시개와 기름 깡통을 꺼냈다. 그것들을 침대 위에 늘어놓고 권총을 꺼내더니 탄창을 빼고 약실에 장전된 총알들을 탁탁 튕기며 꺼냈다. 곧이어 수시개로 총신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탁탁 총알 꺼내는 소리가 들리자 캔디는 몸을 돌려 잠깐 총을 건너다 보더니 다시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칼슨이 태평하게 물었다. 컬리는 왔다 갔어? 휘트가 말했다. 아니요. 대체 컬리가 왜 그렇게 조바심을 내는 거죠? 칼슨은 눈을 가늘게 뜨고 총신을 내려다 보았다. 자기 마누라를 찾는 거지. 밖에서 뱅뱅 돌던데? 그러자 휘트가 비아냥대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루 중 반은 컬리가 여자를 찾고 나머지 반은 여자가 컬리를 찾는군. 그때 컬리가 흥분해서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컬리가 다그쳐 물었다. 혹시 내 마누라 본 사람 있어? 휘트가 말했다. 여긴 안 왔는데. 컬리는 위협적으로 방을 휙 둘러보았다. 대체 슬림은 어디 간 거야? 조지가 말했다. 마구간에 갔는데 말 발굽에 타르를 바른다고. 컬리가 어깨를 웅크리더니 어깨에 잔뜩 힘을 넣었다. 간지 얼마나 됐어? 5분이나 10분? 컬리는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다. 휘트가 일어섰다. 이건 놓치면 안 되겠는걸? 컬리놈이 열받았어. 아니면 저렇게 슬림을 쫓아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컬리는 손을 잘 쓰거든. 연병을 아주 잘 쓴다고 골든글러브스 경기 때는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신문도 오려뒀던 걸요. 휘트는 잠깐 생각해 보았다. 그래도 슬림은 가만 놔두는 게 좋을 텐데. 슬림 실력은 아무도 모르니까. 슬림이 자기 마누라랑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안 그렇소? 조지가 묻자 휘트가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슬림이 그럴 리야 없죠. 난 그럴 리 없다고 봐요. 하지만 소동이 벌어지면 놓치고 싶진 않소. 어서 가봅시다. 조지가 말했다. 나는 그냥 여기 있겠소. 아무데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레니하고 나는 돈이나 벌 거요. 칼스는 총을 다 닥자 가방에 도로 집어넣더니 가방을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나도 나가서 그 여자 좀 봐야겠는걸? 늙은 캔디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레니는 침대 위에서 조지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휘트와 칼슨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조지가 레니를 돌아보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조지. 슬림이 나더러 강아지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쓰다듬지 않는 게 좋대. 너무 그러면 강아지한테 안 좋대. 그래서 바로 들어왔어. 나 착했어, 조지. 조지가 말했다. 그런 것 같군. 하나도 안 아프게 안 했어. 그냥 안고 쓰다듬었어. 조지가 물었다. 마구간에서 슬림 봤어? 그럼 봤지. 슬림이 강아지를 그만 쓰다듬는 게 좋겠다고 했어. 그 여자도 봤어? 컬리 여자 말이야? 그래, 마구간에 들어왔어? 아니, 컬리 여잔 못 봤는데. 슬림이 그 여자하고 얘기하는 거 못 봤어? 못 봤어. 컬리 여잔 마구간에 없었어. 알았어. 저 친구들 싸움 구경하긴 글렀군. 혹시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너는 무조건 빠져야 해. 레니? 레니가 말했다. 난 싸우기 싫어. 레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탁자로 오더니 조지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조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카드를 섞더니 솔리테어 패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신중하게 느릿느릿 카드를 늘어놓았다. 레니는 뒤집어 놓은 카드를 한 장 집어 들고 곰곰이 들여다보고는 거꾸로 돌려서 다시 들여다보았다. 양쪽 끝에 모양이 똑같네, 조지. 왜 카드는 양쪽 끝이 똑같아? 몰라. 그냥 그렇게 만든 거지 뭐. 슬림은 마구간에서 뭐래? 슬림? 응. 마구간에서 왔다며. 슬림이 너한테 강아지를 너무 많이 쓰다듬지 말라고 했고. 아, 그래. 탈을 깡통하고 붓을 들고 있었어. 뭘 하려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아까 여기 들어왔던 것처럼 마구간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지? 안 들어왔어. 조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좋은 갈보집이 최고지. 그런데 가면 술 마시고 몸 안에 쌓인 걸 홀가분하게 털어버릴 수 있지. 그럼 뒤끝이 없어. 게다가 돈이 얼마가 드는지도 똑똑히 알 수 있지. 하지만 그런 감빵 미끼 같은 여자들은 잘못 건드렸다 하면 바로 빵으로 가는 거야. 레니는 감탄한 표정으로 조지의 말을 들었다. 입술을 약간 실룩거리며 그의 말을 따라하고 있었다. 조지가 말을 이었다. 앤디 쿠시먼 기억나, 레니? 초등학교 다니던 녀석? 레니가 말했다. 걔네 엄마가 애들한테 핫케이크를 만들어줬지? 그래, 걔 말이야. 먹는 것만 끼면 뭐든 기억하는구먼. 조지는 신중하게 솔리테어 패를 살폈다. 그는 점수 칸에 에이스를 올려놓더니 그 위에 다이아몬드 2, 3, 4를 차례로 쌓았다. 앤디가 지금 어떤 해픈 연 때문에 샌 퀀튼 교도소에 가 있잖아. 레니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조지? 응? 조지, 작은 땅을 구해서 우리 힘으로 먹고 살고 또 토끼도 기르려면 얼마나 걸릴까? 조지가 말했다. 모르겠어. 우리는 함께 큰 돈을 모아야 돼. 싸게 살 수 있는 땅은 알고 있어. 하지만 공짜는 아니야. 늙은 캔디가 천천히 돌아누웠다.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노인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조지를 지켜보았다. 레니가 말했다. 거기 얘기해줘, 조지. 어젯밤에 했잖아. 어서 또 해줘, 조지. 크기는 만평 남짓 돼. 조지가 말을 이었다. 작은 풍차가 하나 있지. 작은 오두막이 한 채 있고 양계장도 있어. 주방도 있고 과수원에는 버찌, 사과, 복숭아, 살구, 호두나무도 있고 딸기나무도 몇 그루 있어. 알파파가 흥건하게 잠길 만큼 물이 많은 땅도 있어. 돼지우리도 있고. 토끼도 조지? 지금은 토끼우리는 없어. 하지만 토끼우리 몇 개쯤은 내가 금방 지을 수 있어. 그럼 너는 토끼한테 알파파를 먹일 수 있지. 레니가 말했다. 물론 먹일 수 있지. 내가 먹일 수 있어. 카드를 만지던 조지의 손이 멈추었다. 목소리가 점점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돼지도 몇 마리 기를 수 있어. 할아버지 댁에 있던 것 같은 훈제소도 지을 수 있어.
돼지를 잡으면 베이컨이랑 햄을 훈제할 수 있지. 소시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면 100마리쯤 잡아다가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를 하지. 그걸 아침 식사로 먹을 수도 있어. 세상에 훈제 연어처럼 맛있는 게 없지. 과일이 열리면 과일 통조림도 만들 수 있어. 토마토도 물론이지. 토마토는 통조림으로 만들기 쉽거든. 일요일엔 닭이나 토끼를 잡을 거야. 어쩌면 암소나 염소를 잡을지도 모르지. 젖을 짜면 크림이 끝내주게 두툼해서 칼로 자른 다음에 숟가락으로 떠내야 해. 레니는 눈을 크게 뜨고 조지를 지켜보았다. 늙은 캔디도 지켜보고 있었다. 레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우리 땅에서 우리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어. 물론이지. 밭에는 온갖 야채들이 자라. 위스키를 좀 마시고 싶을 땐 달걀 같은 걸 내다 팔면 돼. 우유를 팔아도 되고. 우린 그냥 거기 눌러 살 거야. 우린 그 동네 사람이 되는 거야. 떠돌아다니면서 일본인 주방장이 해주는 걸 먹지 않아도 돼. 그렇고 말고 우리 집과 우리 땅이 있으니 합숙소 같은 데서는 자지 않지. 레니가 간절한 표정으로 졸랐다. 집 얘기해줘, 조지. 좋아. 우린 작은 집에 우리만의 방도 갖게 될 거야. 거기엔 쇠로 만든 작고 통통한 난로도 하나 있고 겨울이면 거기 불을 피워 놓는 거야. 땅이 별로 넓지 않으니까 우린 열심히 일해야 돼. 어쩌면 하루에 67시간씩 일해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하루에 11시간씩 보리 일을 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씨를 뿌린 작물은 우리가 직접 거두어 들여. 우리가 심은 것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게 될 거야. 레니가 열띤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토끼도 내가 직접 토끼를 돌볼 거야. 토끼 키우는 얘기해줘, 조지. 물론이지. 너는 자루를 하나 들고 알팔파 밭에 나가 자루를 가득 채워 와서 토끼 우리에 넣어주지. 그럼 토끼들이 갉아먹고 또 갉아먹어. 토끼들은 그러잖아. 나 본 적 있어. 토끼는 6주에 한 번씩 새끼를 낳아. 그러니까 먹고 내다 팔 수 있을 만큼 금세 토끼가 많아질 거야. 그리고 비둘기도 몇 마리를 기를 거야. 어렸을 때 보았던 것처럼 풍차 주위에서 날아다니게. 조지는 환희에 찬 표정으로 레니의 머리 너머의 벽을 바라보았다. 그게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아무도 우리를 자를 수 없어. 어떤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린 여기서 꺼져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그 자식은 반드시 나가야 해. 친구가 놀러 오면 남는 침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거야. 하룻밤 자고 가지 그래? 그럼 그 친구는 분명 자고 가겠지? 사냥개도 한 마리 기르고 줄무늬 고양이도 2마리 키울 거야. 하지만 내가 잘 지켜봐야 해. 고양이가 새끼 토끼를 죽이지 않도록 말이야. 레니가 씩씩거렸다. 고양이 녀석 토끼를 죽이기만 해봐. 연병알 모가지를 확 부러뜨릴 테니까. 몽둥이로 두들겨 패버릴 거야. 레니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미래의 토끼들을 감히 못살게 구는 미래의 고양이들을 위협하며 혼잣말로 으르렁거렸다. 조지는 자신의 상상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런 곳이 어디 있는지 아나? 캔디가 갑자기 입을 열자 두 사람은 마치 나쁜 짓을 하다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랐다. 조지는 즉시 경계심을 내비쳤다. 알 것 같은데요? 왜 그럽니까? 어딘지 나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네. 어디든 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맞는 말이지요. 당신은 100년 가도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캔디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얼마를 달라던가. 조지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캔디를 지켜보았다. 글쎄 600이면 살 수 있습니다. 주인 노인네들이 완전히 파산한 데다 할머니는 수술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영감님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캔디가 말했다. 나야 손이 하나뿐이니까 별 쓸모가 없지. 바로 이 농장에서 한 손을 잃었네. 그래서 농장에서 자벽부 일을 준 거고 또 손을 잃었다고 배상금 명목으로 250을 줬지. 그리고 저기 은행에 50을 저금해 둔 게 있고 지금 당장 말이야. 그럼 300이야.
그리고 이달 말이면 50이 더 들어와. 그러니까 말이지. 캔디는 진지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말했다. 내가 자네들하고 손을 잡는다고 해보세. 그러니까 350을 집어넣겠다는 거야. 내가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난 요리도 할 줄 알고 닭도 기를 줄 알고 밭에서 괭이질도 좀 할 수 있어. 어떤가? 조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원래 우리끼리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캔디가 말을 끊었다. 내가 죽을 때를 대비해 내 몫을 자네들한테 남긴다는 유언장을 만들어 놓겠네. 난 친척이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 자네들 돈은 있나? 있으면 당장이라도 일을 벌릴 수 있을 텐데. 조지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우리한테는 10달러밖에 없습니다. 이어 조지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보세요. 나하고 레니가 여기서 한 달을 일하고 돈을 안 쓰면 100이 생깁니다. 그럼 450이 되죠. 일단 그 돈이면 분명 땅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영감님하고 레니는 가서 일을 시작하고 나는 일자리를 얻어 나머지를 채워 넣으면 되지요. 영감님하고 레니가 달걀 같은 걸 팔 수도 있고. 그들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그러고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조지가 경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럴 수가, 틀림없이 손에 넣을 수 있어. 조지의 눈이 경이감으로 빛났다. 틀림없이 손에 넣을 수 있어. 조지가 다시 낮게 되뇌었다. 캔디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뭉툭하게 잘린 손목을 신경질적으로 긁어댔다. 4년 전에 다친 거야. 여기서는 이제 곧 나를 자를 거야. 내가 합숙소에서 자벽부 일을 못하게 되면 그 즉시 나를 군에서 하는 구빈원에 맡길 걸세. 내가 자네들한테 내 돈을 주면 자네들은 내가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도 밭에서 괭이질은 하게 해주겠지. 설거지도 하고 닭도 치고 허드렛 일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우리 땅에서 살게 될 거야. 우리 땅에서 일할 수 있을 거야. 캔디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오늘 밤에 내 걔한테 한 집 봤지. 녀석이 살아있는 게 저 자신에게나 다른 누구에게나 좋을 게 없다는 거지 않나. 내가 여기서 잘리면 누가 나를 좀 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누구도 그런 짓은 하지 않겠지. 나는 갈 데가 없네. 더는 일자리도 얻을 수 없고 자네들이 그만둘 때가 되면 나한테는 30달러가 더 들어올 거야. 조지가 일어섰다. 그 땅을 우리 걸로 만들고 말 테야. 작은 땅을 구해서 거기서 사는 거야. 조지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모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저마다 계획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다. 마음은 모두 이 아름다운 계획이 실현된 미래에 가 있었다. 조지가 경이감에 사로잡힌 목소리로 말했다. 읍내 축제가 열리거나 서커스단이 온다고 해봐. 야구 시합이든 연병할 뭐든. 늙은 캔디가 그 장면을 마음속으로 음미하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지가 말을 이어갔다. 우린 그냥 가면 돼. 가도 되냐고 아무한테도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구경이나 가지. 하고 가면 돼. 소 젖 좀 짜고 닭한테 모이 좀 던져주고 가면 돼. 레니가 끼어들었다. 토끼한테 풀도 좀 주고 나는 절대 토끼 먹이 주는 걸 까먹지 않을 거야. 우리 언제 하는 거야, 조지? 한 달 뒤에, 딱 한 달 뒤에 내가 뭘 할 거냐고? 거기 주인 노인네들한테 우리가 그 땅을 사겠다고 편지를 쓸 거야. 그런 뒤에 캔디가 계약금으로 100달러를 보내는 거지. 캔디가 말했다. 그러고 말고 거기 좋은 난로도 있겠지? 물론이지요. 멋진 난로도 있습니다. 석탄도 떼고 장작도 뗄 수 있죠. 레니가 말했다. 강아지를 데려갈 거야. 분명히 강아지도 거기를 좋아할 거야. 분명해. 밖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가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조지가 얼른 말했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 셋 말고는 아무한테도. 누가 알면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게 잘라버릴 거야. 우리는 그냥 평생 보리 일이나 할 사람처럼 일해야 돼.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챙겨서 여기를 뜨는 거야. 레니와 캔디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기분이 좋아 싱글거리고 있었다. 레니가 혼잣말로 궁시렁거렸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조지? 캔디가 불렀다. 네? 내가 걔를 직접 쐈어야 했네, 조지. 낯선 사람한테 내 걔를 쏘게 하는 게 아니었어. 문이 열렸다. 슬림이 들어오고 이어 컬리와 칼슨과 휘트가 따라 들어왔다. 슬림의 두 손은 타르가 묻어 시커맸으며 슬림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컬리가 슬림의 팔꿈치에 바짝 붙어 있었다. 컬리가 말했다. 뭐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슬림, 그냥 물어본 거예요. 슬림이 말했다. 그래도 너무 자주 물어보는군. 젠장, 이제 슬슬 짜증이 난단 말일세. 자네 스스로 마누라 간수를 잘 못하면서 나보고 어쩌라는 건가? 나 좀 가만 내버려둬. 그냥 다른 뜻은 없었단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냥 당신이 집사람을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라고요. 그러자 칼슨이 쏘아붙였다. 연병아, 자네 마누라한테나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하지. 그래? 그렇게 합숙소 주위를 얼쩡거리게 했다간 곧 뭔 일이 나고 말 거야. 그땐 자네도 어쩔 도리가 없을 걸세. 컬리는 몸을 빙 돌려 칼슨을 마주 보았다. 밖으로 나가 한판 붙고 싶지 않으면 끼어들지 마쇼. 칼슨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연병할 애송이 같으니라고 너 슬림에게 겁주려다가 맘대로 안 됐지? 내가 오히려 내가 슬림한테 겁을 먹었으니까 말이야. 개구리 배때기처럼 파르르 겁만 많아가지고. 내가 이 나라 최고의 월터급 선수였다 해도 난 상관 안 해. 한번 덤벼봐. 이 발로 내 연병을 머리통을 날려버릴 테니. 캔디가 즐거워하며 공격에 합류했다. 장갑에 바셀린이나 잔뜩 넣어 다니면서. 캔디가 역겹다는 표정으로 말하자 컬리가 캔디를 노려보았다. 컬리의 눈길이 주위를 뚫고 지나가다 레니에게 머물렀다. 레니는 농장 생각을 하느라 여전히 얼굴에 즐거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컬리는 테리어 개처럼 종종거리며 거구의 레니에게 다가갔다. 넌 대체 뭘 비웃는 거야? 레니는 멍한 표정으로 컬리를 보았다. 응? 그러자 컬리의 분노가 폭발했다. 덤벼봐. 이 덩치만 커다란 놈아. 일어나. 난 덩치 큰 개자식이 날 비웃는 건 용서 못해. 진짜 겁쟁이가 누군지 보여주지? 레니는 무력하게 조지 쪽을 보았다. 레니는 일어서서 뒤로 물러서려 했다. 컬리는 몸에 균형을 잡으며 싸울 태세를 취했다. 그는 레니에게 왼쪽 주먹을 채찍처럼 휘두르더니 오른쪽 주먹으로 코를 후려쳤다. 레니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코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조지! 레니가 소리쳤다. 말려줘, 조지! 레니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벽에 등을 기댔다. 컬리가 따라오며 얼굴을 힘껏 때렸다. 레니는 두 손을 양옆에 내리고 있었다.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방어도 하지 못했다. 조지가 일어서서 소리를 질렀다. 그놈을 잡아, 레니. 때리지 못하게 해. 레니는 거대한 짐승의 앞발 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겁에 질려 훌쩍거렸다. 레니가 외쳤다. 말려줘, 조지. 그 순간 컬리가 배를 공격하는 바람에 레니는 숨이 턱 막혔다. 슬림이 벌떡 일어서서 소리쳤다. 더러운 쥐새끼 같으니라고 내가 직접 상대해주지. 조지가 손을 뻗어 슬림을 잡고는 말했다. 잠깐만요. 조지는 양손을 나팔처럼 입에 갖다 대고 고함을 질렀다. 그놈을 붙들어, 레니! 레니는 두 손을 얼굴에서 떼고 조지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컬리가 눈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레니의 커다란 얼굴이 피로 뒤덮였다. 조지가 다시 고함을 쳤다. 붙들라고 했잖아! 컬리의 주먹이 원을 그리며 날아오자 레니가 그쪽으로 손을 뻗었다. 다음 순간 컬리는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처럼 퍼덕거렸다. 컬리의 주먹은 레니의 커다란 손 안으로 사라졌다. 조지가 레니를 향해 방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놔줘, 레니. 이거 이제 놔주라고. 그러나 레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신의 소나기에서 퍼덕거리는 작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레니 얼굴에서 피가 줄줄 흘렀다. 한쪽 눈이 찢어져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있었다. 조지는 계속 레니의 따귀를 때렸지만 레니는 컬리의 주먹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컬리는 이제 새하얗게 질려서 움츠러들었다. 버둥거림도 약해졌다. 그는 가만히 서서 비명만 지르고 있었다. 주먹은 레니의 앞발 속에 붙들려 보이지 않았다. 조지는 계속 소리쳤다. 손을 놔줘, 레니. 놔주란 말이야. 슬림, 어서 도와줘요. 저러다 저 자식 손이 나만하지 않겠어요. 레니가 갑자기 손을 풀었다. 그는 쭈그리고 앉더니 벽에 기댄 채 몸을 움츠렸다. 레니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붙잡으라고 했잖아, 조지. 컬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놀란 눈으로 자신의 으스러진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슬림과 칼슨이 몸을 숙여 다친 곳을 살폈다. 이윽고 슬림이 허리를 펴더니 공포에 사로잡힌 눈으로 레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의사한테 데려가야겠어. 손뼈가 다 으스러진 것 같은데? 레니가 소리쳤다. 그럴 마음은 아니었어.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슬림이 말했다. 칼슨, 마차에 말을 매주게. 솔데드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해야겠어. 칼슨이 얼른 밖으로 나갔다. 슬림은 훌쩍거리는 레니를 돌아보았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이 녀석이 자초한 일이지. 하지만 맙소사 손이라고 할 게 남질 않았군. 슬림은 얼른 밖으로 나갔다. 그는 곧 물이 든 양철 컵을 들고 돌아왔다. 슬림은 컬리의 입에 컵을 갖다 댔다. 조지가 말했다. 슬림, 우린 이제 잘리겠죠? 우린 돈이 필요한데. 컬리 아버지가 우릴 자르겠죠? 슬림은 비뚤음하게 웃음을 짓고는 컬리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정신 드나? 내 말 잘 들려? 슬림이 묻자 컬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잘 들어. 슬림이 말을 이어나갔다. 자네 손은 꼭 기계에 끼었던 것처럼 보이는군. 자네가 아무한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도 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자네가 저 친구를 자르려고 나불대고 다니면 우리도 다 불어버릴 거야. 그럼 자네는 웃음거리가 되겠지. 컬리가 말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레니 쪽을 돌아보지 않으려 했다. 밖에서 마차 바퀴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슬림이 컬리를 부축해 일으켰다. 자, 가세. 칼슨이 자네를 의사한테 데려다 줄 거야. 슬림은 컬리를 부축해서 문 밖으로 나갔다. 바퀴 소리가 서서히 멀어졌다. 곧 슬림이 합숙소로 돌아와 레니를 보았다. 레니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벽에 기댄 채 웅크리고 있었다. 어디 손 좀 보세. 슬림이 말하자 레니가 두 손을 내밀었다. 맙소사, 나도 자네 성질을 돋우면 안 되겠군. 조지가 끼어들었다. 레니는 그저 겁을 먹은 것뿐입니다. 어쩔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내가 레니하고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아니, 캔디한테 말했나 보네요. 캔디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한테 말했지. 오늘 아침에 컬리가 처음 자네 친구한테 시비를 걸었을 때 말이야. 저 녀석이 자기 몸을 위할 줄 안다면 레니를 갖고 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하고 말했지. 조지가 레니를 돌아보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세면장에 가서 얼굴을 씻는 게 좋겠다. 얼굴꼴이 엉망이야. 레니는 터진 입술로 웃음을 지었다. 나는 말썽 생기는 거 싫어. 레니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문에 이르기 직전에 다시 돌아보았다. 조지? 왜 그래? 나 토끼 기를 수 있는 거지, 조지? 그럼 넌 잘못한 거 없어.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조지. 아, 어서 나가서 얼굴이나 씻어.